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행복한 커플의 성행위 빈도는 한 달에 몇 번일까요?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하는 것이 정상인지, 부부에게 얼마나 많은 섹스가 충분한지, 얼마나 자주 해야 행복한지, 행복한 커플은 얼마나 자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2017년 성적 행동 기록 보관소 아키브 오브 섹슈얼 비헤이비어에서 현재 평균적인 성인은 1년에 54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섹스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섹스를 자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상은 없습니다. 모든 관계마다 정상은 다릅니다. 특히 신혼부부는 굉장히 자주 하겠죠. 소셜 사이콜로지컬 앤드 퍼스널리티 사이언스에 발표한 기준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이 행복 기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섹스를 한 커플이 더 행복하지는 않았고, 일주일에 한 번 미만인 커플은 덜 성취감을 느낀다고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생각보다는 성관계를 자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놀라웠고, 대부분의 커플은 자신이 정상이라는 것에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상 한다고 더 행복하지도 않았지만 한 번 이하하는 것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라는 말입니다. 성적 친밀감은 관능적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녀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성관계 중에 방출되는 뇌화학 물질은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섹스를 항상 삽입 성교로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껴안기, 구강이나 손으로 자극하는 것, 성적 환상을 공유하는 것도 다 포함해서 두 파트너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부부의 친밀감을 통해서 유대감을 형성하면 모든 건 다 괜찮습니다. 인디애나 대학의 설문조사 연구에서는 인디애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8세에서 96세 사이에 남성 204명과 여성 282명이 섹스를 했다는 것에 질문을 했더니 주로 질문은 손하고 성기의 만남, 구강과 생식기의 만남, 음경과 질성교, 그다음에 음경과 항문성교 이런 것을 해갖고 어떤 것이 섹스냐고 물어봤더니 어쨌든 삽입 섹스가 가장 중요한 섹스다. 삽입 성교를 뽑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성관계도 성교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혼 커플은 얼마나 자주 섹스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2019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결혼한 커플의 47%가 일주일에 한 번 미만으로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섹스의 빈도는 행복한 결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이 결혼 생활 중에 섹스를 한 횟수에 만족하면 그것은 당신에게 맞는 섹스의 양이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섹스 빈도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으로 늘리면 섹스에 대한 욕구와 즐거움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즉, 질이 양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남자하고 여자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자에게는 성관계의 질이 더 중요하고 남자에게는 성관계의 양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반드시 서로 합의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섹스가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적인 빈도에 대한 질문은 일반적으로 한 파트너가 자신이 하는 섹스 양에 덜 만족할 때 물어보는 거거든요. 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보다 많거나 적은 것을 원할 때 두 사람이 이제 불만을 갖잖아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결혼의 만족도가 단순히 성적 빈도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혼 부부는 성행위의 양이 아니라 질적인 면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성관계를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 것에 표준 척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성관계를 갖는 것이 결혼 생활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데 이상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1년에 10번 미만을 섹스리스로 인정하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했을 경우 성적 불만족으로 인해서 이혼하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관계가 없다고 해서 항상 결혼 생활이 실패하거나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섹스리스와 이혼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혼 생활에서 성관계를 자주 갖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두 사람의 관계나 지속 기간, 그 다음에 나이가 관여를 하는데 옛날 말에 만약에 평생 만약에 5천만을 한다. 그러면 1년 안에 그 반을 한다 그러고 나머지 부부가 평생 살 때 그
1년 동안 했던 섹스의 반도 못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두 사람이 만나서 처음 1, 2년, 2, 3년 사이에 평생 할 것의 반 이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오래 할수록 성행위 빈도와 만족도는 모두 감소합니다. 그 이유로는 뭐 직장이나 집안일, 자녀, 신체적 또는 생리적인 요인, 그 외 관계 문제 때문에 성적인 빈도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적 빈도와 성적 만족도가 모두 이혼율과 반배를 하는데, 예를 들어 하나의 비율이 상승하면 다른 하나는 하락합니다. 성적 빈도나 만족도가 좋으면 이혼율이 낮아지고, 성적 빈도와 만족도가 낮아지면 이혼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성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2015년에 발표한 연구에서 2,400명 이상의 기혼 부부를 조사했더니 부부가 성관계를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행복은 일주일에 한 번 성적인 만남을 가졌을 때 가장 높았습니다. 그 외에 성관계 빈도나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스트레스, 신체적인 매력, 만성 질환이나 약물 복용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감정적인 연결이 안 돼 있거나 노화나 가족의 의무로서 자녀 문제가 있거나 호르몬의 문제가 있거나 생리적인 문제가 있거나 심리적으로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성적인 신념과 태도나 어떤 상황에 대한 거, 이 순간에 파트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제적 문제가 다 성적인 빈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먼저 해결해야겠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져야겠죠. 첫 번째, 남녀관계나 인간관계 같은 전반적인 삶의 질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안정감이 돼 있는지, 육체적으로 정서적 친밀감이 되는지, 긍정적인 감정이 있는지, 상호 존중을 해주는지, 파트너하고 더 많이 화목한 시간을 가지는지, 더 많은 사랑과 로맨스가 필요한지, 스트레스가 적은지 많은지, 파트너하고 열린 성적 의사소통이 되는지. 두 번째, 침실 안이나 침실 밖에서 육체적 정서적 친밀감이 필요합니다. 성적 친밀감은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 아주 중요한데, 이러기 위해서는 선물이라든가 친절한 행동, 친절한 말, 이런 친밀감을 키워야 됩니다. 특히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이거나 섹스라면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예를 들면 미팅을 하는 것처럼 섹스를 하는 날짜를 잡거나, 집이 아닌 다른 장소를 바꿔보거나, 가족과 멀리 떨어진 곳에 단둘이 여행을 가거나, 연애할 때처럼 데이트를 해보거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시간을 활용해서 성관계를 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스킨십이나 섹스를 하는 것만으로도 옥시토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도 섹스를 하면 이렇게 부부생활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친밀감과 섹스는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부부가 정상생활을 찾기 위해서 섹스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정직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성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서로 이렇게 비난하지 말고 내 의견을 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협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남녀 두 사람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말합니다. 파트너의 성적 관심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불안하거나 걱정이 될 경우가 있고, 그리고 성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있을 경우 파트너에게 이유를 물어보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찾습니다. 이렇게 걱정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생활의 빈도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이 있다면 오늘 밤 서로 대화를 가져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You can do it. 구독